유선영 배우님은 정말 극강의 팬덤을 형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Yeah, let us introduce all the actors and actresses and the director Hwang Gyu-il. 자, 먼저 황교일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을 연출하고 이야기를 쓴 황규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단편 상영했을 때 한 11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 그에 비하면 몇 년 사이에 너무 제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뿌듯합니다.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또 이따 즐길 시간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director Hwang Gyu-il, which directed and wrote the screenplay. Thanks for coming and seeing the film. For the first screening for our film was 11 audiences, and in few years, I'm so proud that we developed in such a way. Thanks and enjoy the film, pleas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되게 독특하고 또 신선한 매력 있는 영화라서요. 보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the actor Choi Jun-young. Our film is very special and fresh, so I hope all the audiences could enjoy the film.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류선영입니다. 일단 11시 되게 이른 시간인데 아침부터 저희 영화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끝나고 찍을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the actress Yoo Sun-young. It's quite an early morning, 11 a.m., but thanks for coming such a time. And after the screening, we can talk a lot in the GV session, so please enjoy the film and participate in the GV section too. Thank you. 안녕하세요. 배우 전은정입니다. 이번에 그 샘에서 레오킴을 맡았고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처음인데 좋네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에 덕택이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대화 끝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my name is Actor. I played a role in Reo Kim in the film, and my name is Chun In-jong. This is my first time in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 thank all the audiences for coming on such an early morning. We hope you enjoy the film, and thanks a lot.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임호선입니다. 저는 샘에서 햄버거 역을 맡았고요. 저도 전주국제영화제는 처음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I acted and starred in the film. I'm also the first time in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 hope everyone could enjoy the film. And nice to meet you all. 안녕하십니까. 저는 샘에서 반성중 역할을 맡은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주국제영화제 처음이어서 좀 떨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tor. I starred in the film too, and I'm kind of nervous right now, and I hope everyone could enjoy the film, and thank you. 네, 다시 한번 이런 시간에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좋은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부터 주실 테니까. 네. 우선 학교 졸업 작품이 맞고요. 원래 전문사 커리큘럼 상에는 졸업 작품을 장편으로 찍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단편으로 찍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욕심내서 사비를 최대한 털고 좀 이렇게 꾸고 해서 어떻게든 좀 완성을 시키고 싶어서요. 네, 좀 억지 교수님과 좀 상의하면서 좀 억지 부려서 좀 찍었어요. 그 주어진 기간 안에서. 그러셨군요.
사비를 털었다니 마음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신 유선영 배우와 다른 배우분들도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극 중에 마두상 역할 맡은 배우 최주찬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특히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투나 억양이 그런 말씀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잘 나가는 버라이어티 대생 혁수라고 하는 분이었나요? 권혁수 씨요. 그 느낌이 살짝 있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번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영 씨. 네, 안녕하세요. 너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그녀 역의 류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아 씨. 워낙 많은 역할을 해서 그게 편하기도 하셨을 것 같고 이장에 단편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가이드를 잡고 가야 되지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잠깐 하고 또 다른 분 인사드릴게요. 아, 네. 좀 같으면서도 그 맥락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두상이에게는 좀 다른 부분을 보여야 되는 역할이라서요. 사실 감독님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영화는 약간 우리가 약속된 어떤 관객들은 저 여자가 한 여자인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맥락을 가지고 가되 약간 조금씩의 변화만 주자. 근데 그것이 조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미니멀하지도 않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늘 어려웠습니다. 이건 약간 유선영 배우를 위한 나름의 패션쇼 영화가 아닌가 이 재단들 해석을 하면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서 그건 이따가 아마 관객분들도 여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햄버거 역을 맡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두상 친구 반성중 역을 맡은 조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소개해 주실 분들 계세요? 아니요, 저희만 다 왔습니다. 네. 촬영 감독님은 안 오시고요? 촬영 감독님은 지금 어제가 첫 촬영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원래는 영화예요? 좀 길게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첫날만 오시고 개막식만 오시고 가셨어요. 그 마두상 역할의 우리 최주영 배우님 그 이번 작품 장편은 처음이셨던 거예요? 이거 전에 이제 글로리데이라는 작품 찍고 이게 두 번째였어요. 주연으로서는 주연으로서는 첫 작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감독님하고 첫 작품을 하게 된 건데 네. 캐릭터에 대한 공감이 굳이 말하자면 남자 입장으로서 네. 어떠셨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이 캐릭터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인물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어떻게 첫사랑을 찾아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그 첫사랑을 찾는 그것도 첫사랑을 찾는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찾아 나설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감독님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조율해 나가서 이렇게 극 중에 이렇게 또 재미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제목이 세무르신 거 완전히 의도적인 거잖아요. 뭐 누구든 다 알아볼 수 있게 화장실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그 모티브를 꼭 끌고 왔어야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시나리오 단계에서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DC양의 셈이라는 작품에서 당연히 모티브를 얻었고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 영화를 찍기 위한 마지막 학업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연출자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다음 영화가 기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불안함과 어떤 또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쓰되 어떤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라는 건 일찍이 저의 첫 장편은 무조건 사랑 이야기로 찍어야지라는 거는 예전부터 로망이었고, 근데 어떤 이야기를 쓸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사실은 이제 귀시장의 샘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쓰자. 그리고 어떤 나를 찾는 데에서 내가 사실 나를 찾는다는 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고민을 했어요. 그 부분이 제가 계속 당시 좀 불안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영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 나름의 저의 답을 최대한 영화에 좀 담고 싶었습니다. 저 또 궁금하신 분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다른 분들은 유독 다 기억하지 못해서, 햄버거녀 너무나 강렬한 뭐랄까요, 신 스틸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셔서 실제로 그 장면 찍기 위해서 햄버거를 얼마나 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장면 때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장면 찍을 때 햄버거 하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제작비 하나. 때문에. 근데 준비해 주셨던 거는 한 두세 개 있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학교 그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은 찍는지 모르니까 위에서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마 장학생이었나요? 네. 외국인 친구가 학교 친구가 가다가 진짜로 놀래가지고 그랬던 적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학교 폭력 현장인 줄 알고 신고를 하려고. 네. 뭐 저도 다 일일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유선영 씨 최근에 들꽃 영화제 때 옆에 서 있었거든요. 잘 이제 그때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은 분들이 계속 카메라를 듣고 찍고 있느라고 제가 빨리 피해야 되는 것 같고 고민했던 기억이 나긴 한데, 워낙 팬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손 들어주시면 배우분들, 감독님께 질문 있으시면 영화를 본 느낌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의 사랑 이야기 중에 단순하게 보면 하나의 독특한 정서와 동시대의 감성을 전해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뭐 공감하시거나 뭐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시면 많이 감사드릴게요. 네, 저기 왼쪽에.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류선영 배우님 정말 예쁘게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입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드릴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사 중에 샘 배우님께서 그 짝사랑 그것도 집착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짝사랑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게 좀 길이가 길어지면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상이 그 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어떤 과정의 짝사랑에 대한 배우님들의 견해가 다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유선영 배우님이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되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거의 다 본인 의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상이 본인 의상인지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제작비의 뒷얘기를 캐는 건지 아니면 유 배우님의 어떤 개인에 대한 관심인지 어쨌든 먼저 답변 좀 주세요. 네, 일단 의상 얘기부터 하자면은 거의 다 제 옷인 것 같아요. 저도 옷이 별로 없어서 너무 티나죠? 다른 영화에도 너무 많이 입고 나서 네, 깨알 재미예요. 최순영 배우님 먼저 하세요. 예. 저는 잘 그거를 지금 제가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라는 범주도 굉장히 너무 큰 것 같고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1년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되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간에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를 수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냥 류선영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좀 정의 내리기 힘든 것 같고 아까 같은 샘 역을 그 이제 옆방에 사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찾는 그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는 그 여자를 찾는 걸 그만두고 차라리 가까이 있는 나랑 그냥 좀 잘 지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계속 그녀를 찾아 헤매이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좀 복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짝사랑 어제 두상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랑에 대한 그게 굉장히 먼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쫓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회의감이 들고 내가 정말 이 샘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뭘 쫓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랑 같은 경우도 어떤 내가 뭔가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랑보다는 욕망이 크지 않을까.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배려, 이 사람을 위한 거기까지가 사랑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질문이 사실은 두상의 친구로 나온 우리 배우님도 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영화를 떠나서 최근에 짝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거짓말 해주는 친구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진심이면 통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거짓말조차도 일종의 어떤 진심을 반영한 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그 설정을 따라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쵸. 처음부터 두상을 만날 때부터 이제 거짓말이었는데 짝사랑을 하는 친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과거를 아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실제로 저였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진짜로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 애 없다고. 근데 이 반성중이라는 친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뭐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제 거짓말 하죠. 친구를 위해서 이런 또 가짜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 다양한 또 가짜를 만들어내고 네, 본인의 진짜 모습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 가짜와 이 가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원본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복사된 또 다르게 가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그 관계를 또 봐도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이 샘이고 그 뒷시장의 폰테인 샘이라고 하는 작품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어떤 예술적 문제 제기이기도 하잖아요. 꼭 뭐 오리지널을 만들어야 돼?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레디메이드 이미 쓴 것도 예술품이 될 수 있잖아요. 미술관에 걸어두면 약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짜 가짜 얘기를 고민하시고 캐릭터 안으로 이렇게 녹여넣으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에 계신 남자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봤어요. 미안해요. 그럴 수 있어. 헷갈리잖아 영화가.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약간 이제 배경 같은 거나 풍경 그런 거 나올 때 약간 영화 느낌이 20년대 초반 영화 느낌 그런 감성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약간 그 두상이가 과거의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일단 찾는 거니까 약간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풍경이나 아니면 이런 감성으로 그걸
표현을 한 건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우선은 저는 뭐 크게 두상과 이 그녀 샘의 계절과 어떤 공간을 사실 다 나눴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길게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무더위가 거의 끝 무렵에 매미가 우는 여름에서 시작해서 그녀를 만나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서로의 계절감이 일단 여름을 그리워하는 부산 그리고 그녀가 나타나면서 시작된 가을 공간도 그녀와 일본인녀와 또 그녀와 또 원래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세 명 자체의 공간도 사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첫사랑인 척하고 나타난 그녀의 공간은 너무 황량하고 거기서 찾으려고 했던 또 소중한 가치를 결국에 못 찾았지만 또 거기 안에서 또 발견하고 그리고 원래 그녀로 나온 어떤 그녀는 대사 중에도 그 공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기 사실 20년 전에 정수장이었대. 너랑 참 비슷한 것 같다. 왜?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인조와 자연의 결합물로서 그렇게 두상은 이해해서 그런 느낌이 완전한 자연도 아니고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실 선유도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간에서 주는 이미지도 최대한 또 담게 그녀의 캐릭터나 여러 가지로 좀 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계절감이었고요. 네, 최대한 그 애매한 시기에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을도 완벽한 가을도 아닌 여름도 아닌 그 사이에 애매한 그러면서 무더운 여름에서 매미를 끝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네. 좀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배우분들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영화 설명해 주시거나 캐릭터 설명해 줄 때도 지금 이 톤과 이 스탠스로 그대로 해주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꼼꼼하게 차분차분. 근데 사실 네. 그 전에 이제 미팅을 뭐 많이 같이도 못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사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겉을 아우라라고 해요. 그런 겉에 어떤 뭐 상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이야기한 바가 없어서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또 통해서 또 배우들도 아 그랬었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 실제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 회차로는 17회차고요. 네. 한 3주 정도 기간 안에 한 3, 4일 정도 쉬어가면서 네, 찍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장소들은 사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뭐 선유도 공원이나 양평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쭉 학교 주변들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나오신 게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제적으로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좀 촘촘히 준비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에 네, 모자 쓰신 티 돌아보신 분.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배경 음악이 피아노 선율이 많이 나와서 되게 그 화면이 이렇게 예쁘게 빛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이 많아서 뭐 감독님께서 클래식 쪽을 많이 좋아하셔서 삽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배우님께는 특히 그 류배우님께는 일본인 연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일본어가 능수능란하게 나오셔서 그게 하시는데 능수능란하다고요? 제가 힘이 좀 들어갔긴 했지만 어쨌든 예, 그 연기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하시진 않으셨는지 예,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상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샘도 뭐 피아노과에서 뭐 이렇게 찾는다라는 정보가 있고 또 그녀가 또 거기 안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네, 드뷔시의 달빛.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제가 선영 배우님한테 여쭤봤고 피아노를 좀 혹시 어느 정도 치시나요? 여쭤봤는데 본인이 그 드뷔시의 달빛을 이렇게 쳐가지고 즉석 바로 피아노가 있었나 봐요. 쳐가지고 녹음해서 저한테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들으면서 아, 이 영화는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담아야겠다. 너무 실력이 출중하세요. 피아노.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다 라이브로 녹음이 된 거고 후에 뭐 만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음악은 어쨌든 좀 영화의 톤에 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은 클래식 곡이 들어갔는데 좀 두산과 샘 그리고 샘 안에서 그녀가 또 이렇게 바뀔 때마다 비슷한 곡을 계속 변주하면서 그래서 아마 영화 보시면서 일본인 그녀고 또 첫사랑 샘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조금씩 비슷한 톤의 음악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텐데 그게 하나의 곡에서 시작된 어떤 변주곡 위주로 그녀의 색깔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베토벤 쪽 피아노 소나타를 많이 이용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그 음악들 클래식 사용계 뭐 베토벤이나 골든베르크 바흐나 뭐 이런 좀 잘 알려져 있는 사실 곡들을 일부러 네. 쓰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하신 또 생각이 있으셨는지. 저는 뭐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 뭐 이런 경우 영화 음악으로 너무 월광곡이나 이런 거 사실 좀 식상하잖아요. 너무 뭐 쉽게 나오고 골든베리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잘 쓰면 대단히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잔잔하고 조용하고 이런데 그 장면에서 또 색다르게 이런 음악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음악이고 흔히 듣는 음악인데 어떤 이런 장면과 이렇게 붙였을 때 그 힘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드뷔시의 달빛이나 그리고 베토벤의 또 월광 그거를 또 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또 봐도 여러 가지 되게 흔한 음악이지만 좀 또 새로운 점이 계속 발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음악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익숙함이 너무 좋았고 거기 안에서 장면을 통해서 좀 새로움을 좀 더 제공드리고 싶었던 그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배님. 네, 저 일본어를 전혀 능수능란하지 않은데 예. 예, 약간 그 일부러 더 못하는 것처럼 원래도 못하지만 아무튼 그 나미코라는 그 여자가 좀 능수능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예, 감독님과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고 관객들이 보기에 좀 아리까리한 정도? 뭔가 일본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본어인가 봐 약간 그 정도의 약간 왜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 아무튼 한본어 같은 느낌으로 네 전혀 능수능란하지 않았습니다. 팬심으로 봐주신 거니까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핸드폰 있는데 네. 영화 되게 즐겁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 최준영 배우님께 네, 질문이 있는데 그 연기하실 때 좀 말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지? 그 캐릭터에 의도하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건지 이 두상의 캐릭터에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유선영 배우님께도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그 일진 역할에서 조금 성격을 많이 다루셔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딱이셨던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말투 부분은 뭐 의도 반, 원래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억양에서 어느 정도 그런 지역적 특성이 묻어나고 근데 또 그 두상이라는 인물 자체가 보면 좀 어눌하고 뭔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지 좀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순수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의도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
네, 그 일친 역할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너무 어려웠고, 네, 많은 레퍼런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상상 속에 어떤 좀 과한 인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킬빌 1에서 그 여고생 캐릭터 농담이었고요. 네, 또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이제 자리를 정리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인데 저 뒤에 계신 남자. 네. 예, 우선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성중이나 에리도 그리고 유독 그 팔에 붕대를 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거를 뭐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 시나리오 쓸 때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그 에리라고 나오는 그 배우 있죠. 그분도 이제 팔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분은 리얼이에요. 팔을 다치셔서 붕대를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고, 원래 촬영 슈트라 이제 배우님이 저한테 와서 팔을 다쳐서 이렇게 붕대를 갖고 있는데 이거 영화 슛 들어가면 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아니요 그냥 하고 계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러고서 성중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캐릭터가 조금 더 강화가 됐고, 저는 그렇게 이 영화가 그런 식의 어떤 원래 이때 배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리얼한 부분을 다 가져왔어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배우들한테 다 체크를 했어요. 또 그 전부터 준영 배우님한테도 혹시 뭐 잘하시는 어떤 뭐 장기나 아니면 뭐 다양한 것들 그래서 여쭤보기도 했고, 또 선영 배우님한테도 뭐 피아노 관련해서도 뭐 여쭤보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야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를 찾아가는 이야기지만 가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동일시되는 순간 진짜 같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그런 장치들을 이런 거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굳이 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너무 잘 쓰여진, 그러니까 우연히 겹쳐진 잘 만들어진 어떤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보니까 또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 푸른 건너고 할 때도 또 크람에서 보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듣고 자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옆에 계신 최 배우님부터. 예, 영화 오전부터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저희 영화에 이렇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른 오전부터 관객분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전주 영화제에서도 다른 재밌는 작품들 잘 즐기시길 바라고, 네, 저희 영화도 혹시 괜찮으셨으면은 또 뭐 SNS나 아니면 옆 사람들에게 소문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첫 인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1년도에 처음으로 단편을 극장에서 상영했는데 그때 이제 와서 무대 인사하고 하는데 사회자 포함해서 저희 스태프 다 포함해서 11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민망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줄도 몰랐고 오셔서 또 제가 어설프지만 만든 영화 너무 재미있게 봐주셔서 저는 또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여러 번 봤으니까 또 다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관객분들한테 또 얻었어요. 그 부분은 이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관객분들이 너무 영화를 즐겁게 봐주시니까 저는 계속 이 영화가 또 새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그런 의도로 좀 접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고 관객분들이 오늘 또 완성시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작품인데 네, 좀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재밌게 저도 잘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작품들도 좀 재밌게 보시고 오늘 처음 보신 건가요, 전부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작품들도 좀 즐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